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?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. 저도 잘 쉬고 있는데요. 쉬는 사이에 여러분하고 약속드린 것대로 금요일을 맞아서 이제 급하게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일찍 돌아오신 분들은 어제 추석날 저녁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성묘도 끝나고 조금 편안한 시간이 금요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금요일로 날짜를 잡아서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에 매일매일 터지는 핫 이슈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얘기 드리려면 얘기도 좀 길고 그래서 또 제가 수다가 많아서 제 영상이 좀 길잖아요.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마침 이렇게 연휴가 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시투자하는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기관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 걸까?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?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것인가?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. 그거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조정기간은 얼마나 길어질 거고 또 이 조정기가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. 기쁜 소식은 조금 기류가 그 3억 대주주 요건을 유예 내지는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청와대 청원도 이미 추석 전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기대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허들을 또 없애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매매하기가 조금 편해지죠.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. 오늘도 또 일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, 자,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다. 그러면 대개 기관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제 연기금이 있잖아요. 기금 운영을 하는 연금이나 또 일반 이제 연금성 기금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신이 하는 공적 펀드 내지는 또 사모 펀드 이런 것들이 있고, 세 번째는 이제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 투자 이렇게 구분을 크게 셋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관들이 나름대로 팔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기관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 속사정이 언제쯤 해소될 건가?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속사정은 해결이 될까? 이거를 우리가 미리 한번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가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. 왜 백만개미 당주는 10월에도 조정이 계속된다고 그러느냐?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. 댓글로는 너무 길어서.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좀 찬찬히 좀 짚어보죠. 먼저, 그 기관들이 그동안 얼마나 팔아댔느냐.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증권사 매물만 11조가 나왔어요. 4월까지니까 코로나 팬데믹 있고 다시 반등하면서 할 때까지죠. 계속 팔았다는 겁니다. 그럼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는 그 패러다임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과거의 경험상 쉽게 회복을 못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엄청나게 유동성을 퍼부으면서 빠르게 전환시킬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죠. 그런 점도 좀 있기는 해요. 시장을 보는 관이 조금 달랐다. 어쨌든 간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2월 마지막 주서부터 7월 첫째 주까지 26조를 팔아줬어요. 그거 우리 개인이 전부 받은 거예요. 왜냐하면 기관도 팔았으니까.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9월까지 전체 기관이 16조를 또 팔았어요. 엄청나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동학개미 그러지만
진짜 개임이 없었으면 이 시장 큰일 날 뻔한 한 거죠. 9월만 들어서 보면 금융투자는 한 2조가량 팔았어요. 9월만 들어서. 그리고 투신이 한 1조 5천, 또 사모펀드가 한 1조 뭐 3, 4천, 뭐 이 정도 팔고 연기금이 1조 이상 또 팔았어요. 그래서 전체로 보면 6조 5천이 좀 넘어가는 그 정도, 뭐 6조 몇천 수준에서 9월만 들어서도 기관이 이제 매도를 했다. 이겁니다. 엄청나죠? 근데 반면에 그 9월 사이에 외국인들은 1조 팔았어요. 그러면 기관이 외국인들의 6배 반을 더 파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. 그걸 이해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 기관들은 왜 자꾸만 파는가? 근데 이게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사연이 각각이에요.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투자부터 좀 보자. 이제 금융투자의 그 매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증권사의 차익거래입니다. 차익거래, 아비트라지라고 하죠. 그건 뭐냐면 선물과 현물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다가 시장을 좀 조정기를 9월 들면서 조정기를 보이면서 시장을 향후에 좀 불투명하게 보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현물보다 비싸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.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니까. 근데 지금은 선물이 싸지고 미래 가격이 싸지고 현물이 비싸지는 백워데이션, 컨텐코의 반대말이죠.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금융투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게 현물 아니에요. 그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셀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. 바이 아비트라지가 있고 셀 아비트라지가 있는데 지금은 셀 아비트라지를 그 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왜 그러냐? 이거는 그 비용 플러스 이익만 나면 이익이 크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쫓아가는 이제 방법이죠. 근데 왜 그러냐?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로 예를 들게요. 강남의 아파트가 30억, 지금 30억이에요. 30억. 근데 선물이라는 게 이제 3개월물서부터 우리 보니까 3개월 후에 그 아파트 선물 가격이 3개월 후에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 27억에 나온 거예요. 27억 선물 그걸 내가 지금 사면 3개월 후에 난 그 27억만 주고 그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30억이야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? 지금 30억 팔고 선물 27억짜리 사죠. 왜냐하면 3개월 후에 그 집이 내 집인데. 이해가 좀 하셨어요?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일반 그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. 그래서 셀 아비트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백오데이션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사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현물 시장이 계속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.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뭐 공매도 금지가 해지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뭐 전 그렇게 안 봐요. 그거 우선 현물을 팔려면 물건이 고가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그거 거의 바닥 나가고 뭐 거의 바닥은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. 그동안 하도 그런 식으로 때려댔기 때문에.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돈이 벌리니까 주식시장은 돈 벌려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?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.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뭐 없어요.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그거는.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장을 좋게 보고 현물을 왕창 샀으면 좋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증권사가 매물만 11조를 때렸어요. 장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. 장을 잘못 본 거예요.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. 왜? 10몇 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우리나라 기관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그 에토 시대의 라스트 사무라이 얘기를 했죠. 200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사무라이는 긴 칼을 차고 그냥 총 한 방에
외국의 총 한 방에 쓰러진다. 그거나 마찬가지 이제 현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, 이거 아닌데? 이거 잘못 보고 있네? 나는 이렇게 보는데? 그래서 이제 4월에 제가 시작을 했던 거고. 근데 뭐 어쨌든 간,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. 금융투자는. 그러니까 금융투자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.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매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. 그러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전체 그 투자 자산 있잖아요. 국민연금은 계속 들어와요.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돼. 근데 그 중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. 우리는 국내 주식은 몇 프로까지만 보유한다. 근데 지금 그게 17.3%예요.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산 총액 중에서 국내 주식은 17.3만 보유한다.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돼요.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리스크 해칭하기도 힘들고 뭐 이거 나중에 잘못됐을 때 중요한 거잖아요. 연금이니까.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?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지금 이제 전체 한 750 몇 조 돼요.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총 그게.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 130 몇 조 정도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을 맞추려는데 문제는 뭐냐? 주가가 올라버렸어요.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인데 10만 국내 주식 해라. 그래서 10을 샀는데 10이 주가가 올라서 15가 돼버렸어.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맞추는 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국내 주식을 투자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뭐 해외 채권도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해외 채권가 비실비실되고 뭐 이래니까 그런 데서 손해가 나면 국내 주식은 오르고 딴 거는 줄고 이러면 더 많이 깎아내야 돼.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.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일단 중간에 뭔가 우리가 한번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대충 그 접점에 유사하게 맞추려면 9월 말까지 상당히 많이 팔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9월 말에 한 번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억 대주주 이게 그냥 지금처럼 강행된다면 그러면 한 10조 정도 물량 빠지면 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포션도 주가가 빠지면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연말 넘어갈 때 가이드라인 맞추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3억 그게 안 돼, 유예 10억이야. 그러면 주가 개인들이 막 10조 이렇게 팔고 나서 해넘기고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생기면 국민연금 같은데 연기금에서 덜어내야 될 그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, 이거.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죠. 압니다, 이 사람들도. 더 두면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알고. 그렇지만 이거를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이거 해야 돼요. 그래서 9월 말에 중간 점검했고 연말까지 가서 또 이거 맞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끝까지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7월 중심으로 보면 7월에도 또 한 8% 상승했잖아요.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또 깎아내야 될 게 또 늘어나는 셈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연말에 또 한 번 맞춰야 될 일이 생겨 있다. 그래서 제가 보면 그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연기금이 끝까지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. 주가가 계속해서 연말로 가면서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그렇다.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. 그 다음에 이제 투자신탁 우리가 공모펀드고 또 일반 사모펀드도 있잖아요. 이 펀드들이 이제 운영하는 거의 문제는 여러분 이제 펀드런 현상이 일부 일어나잖아요. 그게 뭐냐면 야 니네들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맡겨놨는데 이게 뭐 수익률도 별별로 없고 차라리 그 돈 빼갖고 내가 직접 할게. 그래서 가서 환매를 해요. 해지를 한다고 펀드를. 그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FM 가이드에 의하면 지난 1개월 동안 한
1조 8천억에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야, 그거 니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나고 니네 못 믿겠어. 그러니까 찾아다가 내가 성악개미가 돼갖고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도 내가 뭐 요새 BBI지 뭐 막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하려니까 돈 내놔. 이게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. 그게 뭐냐면 돈을 빼가면 그 펀드가 가입자한테 돈을 내주려면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. 있는 주식이 있는 한 팔아야 돼요. 그죠? 그렇지 않습니까? 나 못 줘. 그건 나가 자빠질 수 없잖아요. 큰일 나죠. 그러니까 펀드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가입 해지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. 그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일종의 펀드런인데, 근데 그것도 피크는 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뭐 무작정 계속해서 뭐 빼나올 분은 다 빼나왔고,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정부에서 얘기해서 뭐 말이 많았던 원금을 개런티 하네 만에 뭐 해서 이제 뭐 유틸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이제 펀드가 지금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뭐 얼마까지 했댔다가 또 그게 아니었대다가 뭐 해서 아직 정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되는 거. 그 정부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. 진짜 그 펀드가 좋다 그러면 얘기하면 우리 IPO 청약하는 것처럼 진짜 머리 터지게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줄 서갖고 다 할 거 아닙니까?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에 대한 선입감이에요.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감을 투자자한테 주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부가 원금 보장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그런 겁니다. 그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. 사람들은 버터를 먹기를 원하는데 자꾸 마가린을 팔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싫은데? 이런 거죠. 근데 마가린도 맛있습니다. 마가린도 맛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. 뭐 거의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근데 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우선 가서 확률적으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확률과 그 다음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경험치를 봐서 펀드에 가서 불안함이나 내가 직접 투자해서 하는 불안함이나 거의 비슷하다. 뭐 개인 직접 투자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지지만 펀드는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내 의사랑 관계없이 이렇다. 이럴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다가 이제 뭐 비슷한 뭐 ETF도 나오고 각각 그 목적성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흔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 유사 상품이 많이 나오면 그 상품이 힘들죠. 그게 꼭 뭐 이런 금융 상품은 아니라 일반적 시장에서도 그게 일반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세수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계금이 좀 끝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투자에 그 증권회사 주로 해서 아비트라지 하는 그것도 뭐 그냥 끝까지 할 수는 없다. 그것도 뭐 팔물건이 많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그 투자 신탁,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펀드론도 어느 정도 정리돼 간다.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적이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기관의 매물은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. 9월 말까지 딱 됐으니까 이제 기관 물량 없다. 이제 해피하다. 이렇게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. 제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진다고 보는 이유도 그것도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뭐 공매도 금지 해제 때까지 계속될 거다 이랬는데 그거는 좀 너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. 그건 좀 비관적으로 본 것 같고 또 실물 시장이 강하게 치고 어떤 모멘텀으로 그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줄어들죠.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물건도 좀 내놓은 물건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진 것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9월 말까지 진짜 지겹게 팔았으니까 그 물량은 좀 물량의 매도세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너무 이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관의 매도 물량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다.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 이게 조정권,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오잖아요. 대선에 대한
노이즈가 거의 이제 미국 대통령 뽑는 거는 트럼프만 아니면 돼. 아니면 내가 해야 돼. 막 딱 이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. 뭐 정책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. 진짜 이거 막 싸움으로 갔어요. 제가 보기엔.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. 시장에. 그래서 그런 거. 또 코로나19 그 환자 수 그 증가도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10월 가서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잦아지고 미국 대선 싸움도 좀 피크를 치고 뭐 이렇게 돼야 돼요. 근데 이제 11월 3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좀 더 끌고 갈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기관의 매물은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편하다. 그래서 이제 왜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연휴 때 이런 시간을 편성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뭔지 알고는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 기관 어떤 개관 막 이러면서 이것들을 왜 파는 거야 막 이런데 기관은 나름대로 다 이게 사연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연이 해소되느냐 안 해소되느냐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연을 알면 그게 해소되면 이제 요거 하나는 없어졌구나.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기관들은 이런 사연 때문에 기관이 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간다.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. 그렇지만 10월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물량이 딱 끝나고 이제 끝! 이거는 아니다. 이렇게 기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내일 토요일날 브런치 카페는 여러분들 쌍봉, 쌍바닥 이런 거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했잖아요. 제가 이제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하고 상황 봐서 지금 제가 좀 생각 중인데 요거 이번 주 끝나고 나면 그 말이 많은 엘리엇 파동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.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로얄 메소드는 없어요. 주식 투자에서 이것만이 왕도다 이런 분석법은 없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다 알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시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? 계속해서 송편도 많이 드시고 잘 쉬시고 그러시고 토요일날 브런치 카페에 와서 가볍게 공부 한번 하시고 커피는 못 드립니다. 각자 준비해서 오셔갖고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월요일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